탕구 시스템 왜 해야 되느냐? 예를 들자면 네, 금속을 사랑하는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명입니다. 예, 이번에는 이제 또 새로운 챕터로 넘어왔는데요. 이번 챕터 때는 이제 실제로 주조를 어떻게 하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의 주제는 바로 탕구 및 압탕 방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식으로 이제 설계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고 주조를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탕구 방안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탕구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탕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주조를 할 때 이 용탕을 어떻게 부어가지고 어떤 통로로 어떻게 들어가서 실제로 주조된 제품을 만들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 왜 고민해야 되느냐? 잘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자면 이제 주조를 한다고 할 때 어떠한 도가니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냥 콸콸콸콸 부어버리면은 제품의 뭐 내부에 이제 뭐 기포도 들어가고 해서 품질이 좋지가 않겠죠. 그래서 잘 부어주는, 소위 말하면은 잘 이렇게 어떤 식으로 용탕이 흘러가서 이제 주조품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잘 설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이제 탕구 방안이 되겠습니다. 탕구 방안에 있어서 이제 탕구계라는 탕구 시스템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탕구계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용융 금속을 주형 공동부로 보내는 통로다. 즉 이제 우리가 잘 부어가지고 얘들이 이제 쭉쭉쭉쭉 따라가가지고 잘 채워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시스템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가장 먼저 이 탕구계에서 먼저 가장 보실 거는요. 바로 이제 이 주입컵이 되겠죠. 주입컵. 주입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영어로 pouring cup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컵의 형태로 생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용탕을 붓기 쉽도록 이런 컵의 형태가 되어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붓고 나서 이 형태를, 요 이제 길을 따라서 쭉 이제 들어가겠죠. 이것을 우리가 탕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탕구를 따라서 쭉 이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입컵에 붓게 되면은 탕구를 따라서 이렇게 쭉 들어가게 되고, 이 부은 것들이 어디를 따라가냐면은 탕도를 따라서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채워지게 되겠죠. 이 탕구저의 역할은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탕구저가 없다면은 어떠한 속도가 조절되지 않겠죠. 예를 들자면은 그대로 이제 흘러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부은 것에 따라서 어떠한 속도가 조절되지 않기 때문에 이 탕구저라고 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를 밑에 이제 공간을 놔두고 이렇게 탕도를 두게 되면 충분히 안정적인 속도로 흘러갈 수 있도록 탕구저를 만들어 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탕도 끝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왜 그러냐면 탕도 끝이 없다면 이 첫 번째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 이 각각 이제 들어가는 양이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탕도 끝을 둬서 들어가는 양도 비슷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게 되겠고요. 맨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바로 이 주입구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입구라는 건 게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게이트를 어떤 식으로 놓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주조 방안, 이제 그 뭐 탕구 방안을 어떤 식으로 설계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는 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이 탕구저를 왜 만들었느냐, 그 다음에 이러한 식으로 이 주입구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 놨느냐라는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먼저 보시는 것은 여기에 주입컵이 있죠. 주입컵이 있고 요 따라 들어가는 통로가 바로 탕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탕구저가 있으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잠깐 멈췄다가 실제로 멈추진 않겠지만 약간 어느 정도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거죠. 여기에 쭉 따라 탕도, 이 D가 탕도가 되겠습니다. 탕도를 따라서 쭉 갈 수가 있겠죠. 또는 D는 탕도가 아니라 D가 주입구가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서 옆에 봤을 때는 이게 이 부분이 탕도가 되겠고요. D가 바로 이제 주입구가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C 부분이 탕도고 그 다음에 D 부분이 주입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C 부분이 탕도가 되는데
탕도에서 탕도 끝 같은 것이 항상 존재하죠. 이 러너라고 하는데, 러너 익스텐션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서 골고루 이제 이 주입구를 따라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본적인 탕구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용어를 이제 좀 정리를 해서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맨 처음에 들어가는 게 주입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용융 금속이 제일 먼저 부어지는 곳이다. 그래서 용융 금속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액체 상태의 금속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제일 먼저 부어지는 곳이 바로 주입컵이 되겠습니다. 자, 주입컵에서 부어지고 나서 탕구를 따라서 수직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이 수직 통로를 우리가 탕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탕구 전은 탕구 바닥에 있는 원통의 장방향 부분이고, 자, 탕도라고 하는 건 이제부터는 수평 통로가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었죠. 탕도는 이제 수평으로, 탕구는 수직 통로고, 탕도는 바로 이제 수평으로 쭉 가는 그러한 통로가 되겠습니다. 주입구는 탕도와 주형 공간은 실제로 이제 주조가 일어나는 공간이 되겠죠. 거기를 이제 연결시켜주는 굉장히 짧은 그러한 입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탕도 끝이라고 표현한 탕도 연장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더 주입구를 지나서도 더 연장된 부분, 주입구 지나서도 더 끝까지 연장된 부분을 우리가 탕도 끝이라고도 하고 탕도 연장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겠고요. 그 다음에 초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탕구 쪽에, 여기 이제 탕구 쪽에 어떠한 것들을 이제 넣어가지고 우리가 이게 들어가는 뭐 다른 슬래그나 아니면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들어가는 것을 막거나, 또는 이제 주입 속도를 조절해주기 위해서 탕구로 이제 좀 조여놓는 부분들을 우리가 초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나중에도 나올 테지만 뭐 스키머 코어 스트레이너, 그다음 스크린 그 다음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 여러 가지로 활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탕구 방안에서 우리가 보실 거는 주입컵이 있고, 그 다음에 탕구가 있고, 그다음 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주입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입컵, 탕구, 탕도, 주입구. 이게 기본적인 것이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조금 더 이제 부수적인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요. 탕구계의 기능. 자, 그럼 탕구 시스템을 왜 해야 되느냐? 예를 들자면은, 그냥 우리가 이러한 어떤 모양, 무슨 이 접시 모양의 어떤 것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접시 안에다가 이제 부어가지고 만들면 될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막 부어가지고는 굉장히 좋은 품질을 얻기가 어려웠다. 품질이 나빴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탕구계의 기능은 원초적인 기능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주형 공간에다가 바로 이제 용탕을 주입해주는 기능이 되겠는데, 그 주입을 그냥 할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적절히 이제 잘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이제 이 우리가 부을 때 이 부어가지고 괜히 이제 여기에서 이 데미지를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어떠한 침식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붓는 과정 중에서 옆에서 이 공기나 가스가 들어가서 이제 품질이 저하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콸콸콸콸 부어주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자면은 맥주 같은 거를 따라 본다라고 생각해 보면은, 맥주도 이제 조심스럽게 부었을 때는 위에 있는 이러한 그 거품층이 많진 않을 수 있는데, 콸콸콸콸 부으면은 엄청나게 거품층이 두꺼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맥주를 붓는 과정 속에서 같이 이제 공기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주의 경우에는 적절하게 이런 위에 이제 거품이 있는 것이 더 맛있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자면은 이러한 그 주조에 있어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내부에 공기가 유입이 되게 되면은 품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콱콱콱 부었을 때 이 어떤 이제 이 난류 같은 것들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럼 난류가 생기게 되면 이쪽 영역에서는 굉장히 흐름이 있고, 이쪽 영역은 정체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고르게 품질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제 방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이제 용융 금속이 이 주형 내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탕구계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게 결과적으로 이 주조라는 것은 결국에 응고 과정이 되기 때문에, 이 응고 과정 중에서 이 온도 구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계속 많이 설명드렸었습니다. 온도 구배에 대한 것이
따라서 어떤 식으로 이제 미세 조직이 형성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강의를 했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온도 구배, 즉 온도 기울기를 만들기 위해서도 여기서도 이제 이 시스템을 잘 갖추어 놓아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탕국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스키밍, 그러니까 걸러주는 것들이 좀 있어서 이 산화물이라던가 슬래그 같은 것들을 조금씩 이제 분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뭐 그런 게 없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그냥 그 안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뭐 내부에 훨씬 더 불순물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 굉장히 우수한 그 최적의 품질을 얻고자 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잘 고려해가지고 이 좋은 품질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여러 가지 조건, 앞에서 제가 제시한 이런 조건들을 맞추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또 조절해야 되는 사항들을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먼저 조절해야 되는 상황은 이제 주입 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이거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너무 빨리 부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천천히 부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럼 중간에 응고가 발생해서 뭐 막힌다던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고 또 전체적인 용탕의 흐름,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그 응고가 발생할 때 이 유동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동성이 좋지가 않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형태를 만들기가 어렵겠죠. 자, 예를 들자면은 이 형태가 뭐 우리가 단순히 뭐 구형을 만든다라고 한다면은 뭐 유동성이 큰 의미는 없을 수 있겠지만 복잡한 모양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중심부에서는 우리가 뭐 충분히 이 제품을 얻을 수 있겠지만 끝부분에 만약 이런 식으로 얇은 쪽에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우리가 만드는 뭐 예를 들자 뭐 별표 모양을 생각해 볼까요? 그럼 별표를 생각했을 때 가운데 부분은 충분히 잘 만들어지겠지만 이 별표의 그 끝부분까지 잘 이 용융 금속이 전달이 되려면은 바로 이제 유동성이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때문에도 이 주입 속도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공학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뭐 제품 생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한쪽에서만 집어넣어주게 되면은 만약에 여기서만 집어넣어주게 되면은 이쪽이나 이쪽으로 가기가 쉽지가 않을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도 집어넣고 또 여기서도 집어넣고 또 여기서도 집어넣고 하면은 이 모든 영역에 대해서 골고루 용융금속을 이제 주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입구의 그 개수라던가 그러한 뭐 크기, 뭐 위치 이런 것들까지도 굉장히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탕구와 탕도의 치수와 형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치수 같은 경우에도 너무 뭐 원통형이 뭐 크거나 좁거나 뭐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 양에 맞는 그러한 탕구의 사이즈가 필요할 것이고요. 탕도 같은 경우에도 너무 넓거나 너무 좁거나 한 것이 아닌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제품의 크기와 굉장히 잘 맞는 그런 적절한 크기여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너무 크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느냐? 너무 크게 되면은 일단은 버리는 부분이 너무 많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너무 좁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좁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유동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하되고 뭐 또 표면에서 만약에 응고가 발생해 버리면 예를 들자면 혈관에 콜레스테롤 같은 것이 끼는 것처럼 이제 피들이 잘 안 돌게 되겠죠. 똑같이 이제 응고하는 과정 중에서도 표면에 표면 쪽에 탕구나 탕도 쪽에 여기서 응고가 만약 발생해 버리게 된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이즈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레드 주탕컵, 주입컵. 그래서 이제 주입할 때 그때의 뭐 장치들의 모양과 크기 뭐 당연히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주입시 연고시 주형 위치 어느 위치로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유동성 관련해 가지고 용탕의 온도. 그래서 이 온도가 뭐 너무 낮으면 유동도가 낮을 것이고 온도가 또 너무 높으면 그 온도를 높이는 데까지 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경제성이라던가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이러한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게 주조를 통해서 제품을 제조한다라는 것은 뭐 일단은 나중에 이제 그런 소성 가공을 해서 만드는 전신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사실 이제 경제적으로 메리트를 가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만들기 때문에 경제적인 장점이 굉장히 돋보이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어떠한 뭐 이게
만들 때 돈이 너무 많이 든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 주조에서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인 부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사항들을 잘 조절해야 우리가 이 산업적으로 잘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탕국의 기능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봐야 할 내용들은요, 그 주입 시간 및 주입 온도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한 공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시스템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 Q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요, 여기에서 얘들의 이 플로우, 이게 유동하는 것의 어떠한 부피 속도,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유동하는 것들의 전체적인 볼륨이 되겠고요, 그죠? 부피가 되겠죠, 부피. 그 다음에 이제 A라고 하는 거는 부피에 해당하는 거에서 해당하는 거는 그 단면적 되겠죠. 그 부피의 단면적. 그 다음에 이제 V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부피가 나오려면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단면적이 만약에 손바닥이라고 가정하면은 속도가 이만큼이다 하면은 전체적으로 부피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Q라고 하는 게 부피니까 어차피 단면적과 이 V라고 하는 속도를 알면 이 Q라고 하는 이런 부피 개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자 하는 이 식에서는 Q는 뭐 A와 V를 곱한 값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 유동이 예를 들자면 이 시스템 전체에서 사실은 뭐 다르겠지만 국부적으로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거의 일정하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게 되면요, 어떤 것들을 우리가 대입을 할 수가 있냐면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 높이에 해당하는 값과 그 다음 여기에는 속도에 해당하는 값을 같이 이제 넣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이제 압력에 해당하는 값들도 다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고려해서 넣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은 뭐 여러분들이 뭐 옛날에 뭐 많이 하셨던 뭐 그런 식이죠. mgh는 2분의 1, 뭐 mv 제곱 이런 것들을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뭐 그때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간의 상관관계인데 그거랑 거의 같은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gh는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m 날려버리고요. 그 다음에 앞에 뭐가gh가 남죠. 그 다음에 2분의 v 제곱이 남으니까 h를 놔두고 이제 g를 이쪽으로 넘겨버리게 되면은 2g분의 v 제곱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뭐 간단한 식이죠. 여러분들이 이미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이걸로 우리가 이제 어떠한 이 주입 시간이나 주입 온도에 대한 것들은 뭐 간단하게 뭐 계산할 수 있다는 건데요. 뭐 여기에서 뭐 크게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실제로 뭐 많이 사용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보셔야 되는 부분은 그러면 탕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입컵이 있고요. 그 다음 탕도가 있고 이제 탕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탕구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탕구를 만드는 방법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 A, B, C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A, B, C 종류에서 이 A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A가 바로 이제 탑 게이팅, 상주식 탕구가 되겠고요. B라고 하는 것은 바럼 게이팅, 하주식 탕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C라고 하는 건 사이드 게이팅, 그러니까 측면에서 이제 들어오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탕구가 설계되는 것이 위나 뭐 아래나 뭐 옆이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 설계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각각의 또 장단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탕구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들은 여기서 이 비율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전부 다 비율을 뭘로 나타내면 되냐면은 여기서 이 단면적으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단면적. 그래서 크로스 섹션 에리어, 단면적의 비율이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에서 어느 정도로 이 비율이 얼마만큼 되느냐. 예를 들자면 뭐 탕도의 뭐 단면적은 뭐 10이었다. 그 다음에 탕구의 단면적은 뭐 5다. 그 다음에 주입구의 단면적은 3이다 하면 10대 5대 3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이 단면적을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간단하게 수치적으로 이러한 이 시스템들을 또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상주식 탕구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주식 탕구라고 하는 거는 뭐 당연히 영어로 탑 게이트라고 하겠죠. 그래서 위에서 그냥 부어주는 형태가 되겠고요. 이거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뭐 어디에다가
주조를 하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위에서 붓는 걸 생각하지 뭐 부어서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하는 것이 더 복잡한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에서부터 부어주는 것이 가장 단순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위에서 부어주니까 이게 막 들어가면서 이게 밑에가 파져서 침식이 일어나거나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침식이 일어나지 않는, 침식을 견딜 수 있는 주형을 일 경우에 당연히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점들이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방법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여기서 들어가면서 뭐 난류가 또 발생했으면, 여기에서 뭐 꼭 이 바닥면에 닿지 않는다 하더라도 난류가 발생해서 여기에서 난류가 항상 이쪽을 친다라고 하면은 이쪽 면에 또 침식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러한 그 침식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위에서 붓기 때문에 공기가 막 같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기들이 같이 들어가는 그러한 단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공기나 산화물들이 막 흡입되기 쉽다라는 이러한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막대형 또 연필형 탕구를 이제 만드는 거죠. 이 막대형 연필형 탕구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은 여기 C처럼 보실 수가 있어요. C처럼. C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에 뭐 막아주는 게 있는 거죠. 막아주는 게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 속도가 조절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다 좁아졌기 때문에 속도가 조절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슬래그 같은 것들, 슬래그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 주조를 하게 될 때 여기서 불순물들이 이제 결합을 해서 고체 상태가 되는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용융 금속이 있고 그 위에 이제 가볍게 고체가 둥둥 떠다니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걸 우리가 슬래그라고 합니다. 슬래그는 이제 걷어내면 되겠죠. 불순물이니까. 슬래그 어차피 걷어내야 되니까 슬래그가 자동적으로 걷어내지면은 뭐 좋겠죠,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제 이 슬래그가 들어오지 않는 그런 역할도 이 막대형, 연필형 탕구에서는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그 단점을 개선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보시게 되면은 이 A 같은 경우에는 오픈 포어 형태니까 그냥 이제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열려있는 형태죠. 그래서 가장 뭐 심플한 케이스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단점이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침식에 대한 우려가 있겠고요. 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공기나 산화물이 흡입되기 쉽다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이제 B처럼 엣지 게이트 형태로 가게 되면 자 여기서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G컵에서 이제 이 탕구를 따라서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딱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한번 버텨주는 거죠. 어차피 이 부분은 제품이 안 되잖아요. 제품은 되는 부분이 이쪽이니까 여기서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이것도 일종의 뭐 상주식 탕구 형태가 되겠고요. 또 그 막대형 탕구는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 속도를 조절하고 슬래그를 부상시켜서 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경우에도 난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주식 탕구가 만약 난류가 발생하는 것이 굉장히 이 이슈가 되는 상황이라면 상주식 탕구를 사용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시게 될 것은요, 이 하주식 탕구가 되겠습니다. 자, 하주식 탕구는 뭐 당연히 이제 밑에서부터 들어가는 거죠. 상주식 탕구는 위에서 들어가는 거, 하주식 탕구는 밑에서부터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서부터 이제 위로 올라가는, 뭐 그림을 먼저 보실까요? 그림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여기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 상주식 탕구에서 우리가 가장 단점으로 여겼던 침식에 대한 우려가 전혀 없죠. 이렇게 밑에서부터 차서 올라가는데 뭐 침식이 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 또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차 올라가기 때문에 난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은 상주식 탕구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막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하주식 탕구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이렇게 우리 아니면 또 빠르게 한다 하더라도 차근차근히 올라가게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침식이나 난류는 이제 상주식 탕구에 비해서 굉장히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여러 가지 단점이 있겠죠. 그다음 여기에 만약에 이 상부에 이런 이 라이저라는 게 뭐냐면요. 여기 위에 뚫어놔야 되겠죠. 자, 왜 뚫어놔야 되겠습니까? 이게 안 뚫어놓으면 이게 꽉 차겠습니까? 안 차겠죠, 그죠? 만약에 막혀있다 생각해보세요, 이 부분. 막혀있다 생각하면은 이게 끝까지 다 채우기가 어렵겠죠. 여기가 뚫려 있어야 여기도 쭉 올라가서 좀 차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다 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부에 라이저를 이제 붙여야 돼요. 이 하주식 탕구 같은 경우에는. 라이저를 이제 붙이게 되는데 이걸 라이저 우리가 앞탕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죠. 한국말 앞탕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붙이게 되면은 온도 9배가 낮아지는.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오픈 시켜버리니까 온도 9배가 낮아지는 그러한 좀 단점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밑바닥은 계속 뜨거운 애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위는 이제 점점 굳어갈 텐데 밑은 계속 뜨거운 애가 계속 들어오니까 이 밑에가 가장 늦게 응고가 발생합니다. 밑에는 계속 높은 온도의 용탕이 계속 용융 금속이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밑부분의 응고는 느릴 수밖에 없게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이 주입구의 이 입구에 강력한 열점, 우리가 핫스팟이라고 하는 핫스팟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핫스팟이 발생하겠죠. 여기도 이 부분에 핫스팟이 발생할 겁니다. 자, 핫스팟이 발생하면 단점이 뭐냐? 자, 이 다른 부분은 이미 다 응고가 일어났어요. 다 그럼 고체가 다 됐다라는 거죠. 맨 마지막까지 남아있고 어떤 부분은 고상이 안 되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이 어떻게 남겠습니까? 맨 마지막까지 남으니까 어떤 커다란 이제 뭐 이런 수축공 같은 형태로 크게 남겠죠. 그래서 이제 이 열점이 발생하게 되면은 수축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 수축공이 생기면 당연히 안 좋은 거죠. 그죠? 그러한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들을 우리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주입구가 뭐 한 곳에서만 많이 들어오면, 그죠? 만약 여기에서만 엄청난 열점이 생기니까 여기 엄청난 큰 수축공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개의 주입구를 붙입니다. 그래서 이 열점을 다양화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열점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다양한 곳에 들어와서 그러한 이 수축공이 생기는 것을 최소화해 주는 쪽으로 이제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도 뭐 이 사이드 라이저, 그래서 이제 옆에서 들어오는 것을 같이 사용하게 되면은 이 또 굉장히 온도 기울기도 양호하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용탕이 이제 높은 온도, 이 앞탕에 공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열점을 만약에 이 앞탕 쪽으로, 시프트 할 수 있도록 고온의 용탕이 만약 여기도 공급이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앞탕인데, 여기는 온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데, 어떠한 것을 설치를 해가지고, 여기에도 우리가 뭔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게 되면은, 이 앞탕 쪽도 굉장히 온도가 높아지면은 전체적으로 온도 기울기가 완만해지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 설계를 통해서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조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단순히 지금까지 배우기 전에는 막 그냥 뭐 이렇게 뜨거운 뭐 용융금속 부어가지고 그냥 만들면 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탕구 방안, 앞탕 방안이 굉장히 전체로 크게 봐서는 이제 우리가 주조 방안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은 뭐 보시면 이 두 가지가 좀 차이가 있겠는데요. 자, 두 가지 차이 아실 수 있겠나요? A와 B의 차이점. 자, A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더 넓고요. 여기가 좁죠. 이게 노멀한 경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여기가 더 좁고 여기가 더 넓죠. 이건 이제 리버스 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이제 각각의 뭐 장단점이 있겠죠. 이런 부분은 여기에서 이제 한번 걸러주고, 그 다음 여기에서는 좀 열점이 많이 생기는 방법이 있겠죠. 여기서는 뭐 걸러지지가 않는다 하더라도 여기서 열점이 좀 적게 생기는 뭐 그런 식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 이 단면적 비율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비율들은 아까 우리 A 대 B 대 C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상주식, 하주식 다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막 융합하고 뭐 컨버전스하고 뭐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면 이거 융합하면 되겠습니다. 멀티플 인게이지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뭐 이 다양하게 뭐 여기서도 옆에서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뭐 위에서 아래에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장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형태로 우리가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탕구를 설계를 굉장히 잘하는 분들도 엄청난 중요한 기술자가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막 공부를 하다 보면은 또 여러분들도 중요한 기술자가 또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 수평적인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이제 약간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은 수직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직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면은 바로 이제 스텝 게이트, 계단 탕구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계단 탕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상주식과 하주식의 장단점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절충하는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당연히 뭐 이제 하나의 장점은 살리고 다른 거의 단점은 뭐 줄이고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계단 탐구 같은 경우에는 높이를 좀 차이를 두게 해가지고 위에서도 들어가고 뭐 중간도 들어가고 아래에서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주게 되면은 하주식도 되면서 뭐 상주식도 되면서 그 다음에 뭐 사이드식도 되면서 하는 그런 복합적으로 이제 우리가 여러 이제 단점들을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실험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만들어서 요 A 이건 뭐 A라고 할까요? 1번이라고 해요. 1번 그다음에 여기 밑에는 2번 그다음에 요 밑에 3번이라고 우리가 예를 들자면은 자, 그럼 여기 1번, 2번, 3번 우리가 뭐 써볼까요? 한번 여기다가 여기 1번 자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럼 1번, 2번, 3번이 이렇게 있을 때, 자, 그럼 여러분은 뭐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그럼 1번, 2번, 3번 중에서 가장 어디로 많이 용탕이 들어갈까요? 자, 1번, 2번, 3번 어딜까요? 예, 그렇죠. 예, 3번으로 가장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놓으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면은 거의 우리가 원하는 거는 골고루 들어가길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방법으로 예를 들자면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각도를 다르게 하는 거죠. 더 밑으로 들어가서 요건 요 정도 각도, 요건 요런 각도로 가는 것이 더 좋다. 아니면 요런 것처럼 다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요런 식으로 각도 이렇게 두는 거죠. 그래서 비율을 만약에 우리가 거의 비슷하게 갖고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맨 위에는 72도로 해야 뭐 이 정도 들어갈 텐데 밑으로 가면 갈수록 이 각도를 가파르게 해서 밑으로 거의 다 들어가게 되니까 보통 요거를 이제 밑에 가파르게 해야만 거의 다 비슷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72, 56, 45도 뭐 이런 식으로 다르게 해야 거의 3분의 1씩 들어간다라는 것이 이 계단 탐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제 앞탕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강의한 내용들을 요약해 보자면은 이 탐구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이제 용어를 뭐 탕구계, 주입컵, 주입구 뭐 이런 것들 다 주입컵, 탕구탕도 뭐 주입구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이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는가, 왜 이 탕구계가 필요한가, 그다음에 탕구 방안에 있어 상주식, 그다음에 하주식, 그다음에 이제 측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상주식의 장단점, 상주식은 뭐 이렇게 편한데 난류가 생기거나 뭐 침식되거나 뭐 산화물 흡입되기 쉽다 이런 것이 있고요. 하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 상주식의 단점 거의 다 해결되어 있는데 열점이 이제 생겨가지고 수축공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고, 우리가 이제 계단 탐구나 멀티플 인게이지 시스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각각의 장단점 보완하는 쪽으로 설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